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말도 안 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채 프로그램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저도 수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부서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제 자아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를 얻게 하고 수백만 명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제 지능지수나 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 자아상이 너는 보잘것없어 라고 말할 때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때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불행하고 내성적이며 모두에게 빚을 지고 한 해에 약 540만 원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이미지를 바꾼 지 약 1년 만에 한 해에 약 2억 3천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체계적으로 끈질기게 저를 보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한 결과였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나는 돈 벌 재능이 없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나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했나요? 은행 앱을 열기 전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월급의 10%를 저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신 차려보니 이번만 일하며 또 다른 물건을 할부로 구매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상이 여러분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몸은 그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보잘것없게 살지 않기로 결심할 때까지 말이죠. 내면의 것이 외부의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저는 속임수를 쫓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겨우 그룹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정도였지만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고 가르치는 자세로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제 신경계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연설가를 보면서 제가 수천 번 들었던 마음속의 한음반, 즉 나이팅게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잘 해낼 것이다. 이 선택은 귀여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현실이 될 때까지 키운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초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청구서는 계속 날아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현실을 뒷받침할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돈은 많은 고통을 덜어주지만 돈이 부족하면 정서적 비참함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소득은 더 나쁜 정서적 웰빙과 관련이 있으며 삶에 대한 평가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핍을 줄이는 것은 진정한 고통을 완화하고 번영을 구축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향상시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적 정체성이 새로운 재정적 수준과 일치해야만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떤 수입이든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잘 살다가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요약, 소득과 웰빙은 다른 관계를 가집니다. 돈 부족은 고통을 악화시킵니다. 평가적 웰빙은 소득과 함께 상승합니다.
오늘부터 이 게임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20초 동안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월말에 돈이 남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통장 명세를 보고 투자금으로 자동 이체되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가슴속에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눈을 뜨세요. 이제 손으로, 휴대전화 말고 손으로, 현재 시제로 세 문장을 쓰세요. 나는 명확하게 내 돈을 관리한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카드를 지갑에 넣으세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카드를 만지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정신적 훈련입니다. 정신적 훈련이 성과를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면 만약 월급이 입금되면 그러면 같은 날 10%를 이체한다. 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이행하는데 중간에서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뇌가 새로운 경로를 인식하고 문제없이 실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과 반대 의견, 만약 부족하면 어쩌지? 만약 그러면 만약 월급이 계좌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10%가 자동으로 예비금으로 이체된다. 나는 카드를 통제하지 못해. 전략적 마찰, 만약 내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구매하고 싶다면 그러면 48시간을 기다리고 예산을 검토한다. 비싼 초대에 절대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어. 충동의 앞선 정체성, 만약 내 계획에 없는 곳에 누군가 나를 부른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아. 나는 자유를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한다. 이 언어적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말할 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전적인 연구는 결정을 정체성, 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 투표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비해 실제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번역, 나는 일관된 투자자입니다. 나는 투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를 능가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사례,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느껴보세요. 초창기에 저는 무겁고 거친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고 그 옷은 제 다리를 긁었고 저는 매일 밤같은 양복을 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 양복을 사는 것이었죠. 첫 번째 시도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했고 두려움이 크게 말했으며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다리를 긁는 양복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내가 나에게 약속하면 나는 지킨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옷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돈, 습관, 관계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대를 피하던 소심한 사람이 세상에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끌었던 성장 나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순서를 알아차리셨나요? 돈이 생기면 그때 나는 나를 부유하다고 볼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저를 부유하다고 봅니다. 작고 매일매일 측정 가능한 증거와 함께요. 그러면 이 내면의 이미지가 제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위한 강력한 미니 과제를 원하나요? 정체성 기반의 행동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는 매일 아침 2분 동안 내 재정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조용한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앉아서 통장 명세를 열고 숫자를 기록하세요. 2분입니다. 매일 7일 동안. 이것은 자기 증명을 구축하고 자기 증명은 정체성을 지지합니다. 배우 과학,
만약 그러면 촉매에 고정되고 정신적 훈련으로 반복되는 작은 약속들은 높은 실행률을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시절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전의 밥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확언 카드를 검토하고 무대에서의 다음 약속을 시각화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판매 전화, 반복적인 공부, 콘텐츠를 다듬는데 1시간 더 쏟기. 반복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녹음입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아이디어를 1000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자아상을 바꾸고 그 결과로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설을 애정을 담아보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전적인 연구는 돈이 구체적인 고통을 완화하지만 그 자체로 감정적 충만함을 사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매일 하는 일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올바른 이미지, 그 다음 올바른 선택, 마지막으로 결과,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지속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지를 훈련과 함께 가꾸면 그것은 여러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일정, 그리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여러분이 가기로 결정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자아상이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눈 색깔이나 피부색처럼 여러분의 DNA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여러분이 자란 환경, 반복해서 들었던 대화,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것이 된 신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조각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자랐습니다. 식탁에서, 라디오에서,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 궁핍,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 미묘하게 스며들어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실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아상은 너는 절대 번성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복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해 무엇을 들었나요? 아마 돈은 더러운 거야. 돈 벌기 어려워.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심지어 우리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재능이 없다고,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고, 크게 꿈꾸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들었나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문장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마치 오래되고 물려받은 목소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 일상행동의 약 95%는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습관에 의해 지배되는 자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여러분의 자아상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조만간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이미지는 온도 조절기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나 궁핍에 맞춰져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져도 그것은 여러분을 프로그램된 지점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드러내는 한 상황이 기억납니다. 저는 괜찮은 직장을 얻었고 처음으로 제때에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미래가 없는 그 가난한 소년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불필요한 빚을 만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고 제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저는 그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삶의 수준으로
저를 끌어내리는 제 오래된 자아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이것은 어떤 돈 부족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제가 제 가장 큰 적이라는 느낌이었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번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이전 몸무게로 돌아갔나요? 몇 번이나 돈을 저축했다가 갑자기 돈이 증발한 것처럼 다시 돈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나요?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항상 다이어트를 깨야 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항상 계획 이상으로 돈을 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는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비흡연자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금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습니다. 왜일까요? 정체성, 즉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코스에 등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를 도우러 나타났으며 저는 돈을 지불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투자는 단순히 본전만 건진 것이 아니라 제 수입을 배가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제 자아상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세상은 그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떤 문장, 어떤 신념, 어떤 경험이 여전히 여러분을 자동 조종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복적인 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진실을 직면하고 자신을 보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순환을 끊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자신의 이미지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있고 재건할 수 있으며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된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자아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자기 파괴의 순환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든지, 얼마나 여러 번 다시 시도하든지 여러분은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구멍난 양동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은 흘러내릴 것입니다. 자아상은 그 양동이의 바닥입니다. 만약 그것에 금이 가 있다면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가난해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얻었지만 곧 모든 것을 잃는 운동선수나 유명인사들을요? 이것은 그들이 내면에서 여전히 예전에 한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마이크 타이슨을 생각합니다. 그는 수억 달러를 벌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린 시절의 어려움, 폭력, 그리고 혼돈으로 형성된 그의 자아상이 그가 성취한 성공의 크기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변했습니다. 명성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을 다시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돈을 저축했지만
항상 모든 것을 소모하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더 나은 관계를 얻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전의 관계를 파괴했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이 조용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마치 내부의 온도 조절기처럼 심리적 설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마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는 삶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아상이 나는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모든 청구서를 갚더라도 새로운 빚을 만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놀라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도 여러분은 결국 그 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 오래된 자아상은 여전히 저에게 제가 실패자이며 책임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과소비하고 다시 빚더미에 빠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월급 부족이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빚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삶의 브레이크를 당기고 있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나 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맹세하고 나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갔나요? 이것이 무력감, 거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 감정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일어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늦은 밤 집에 앉아 밀린 청구서 더미를 바라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던 질문은 왜 나는 항상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지? 였습니다. 그 답은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보는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미래가 없는 그 부서진 사람으로 보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열쇠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 이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고 벌고 잃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에는 대가가 있지만 진실을 직면하고 자아상을 재건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대가는 같은 실수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변하는 보상은 마침내 이 순환을 끊고 번영, 균형, 그리고 성취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아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방해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통제권을 잡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반영하도록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할 것인가요? 해방적인 진실은 자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외부 결과가 항상 제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고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될 때까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줍은 사람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중 앞에서 서서 명확함과 자신감을 전달하는 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어 제 신경계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일관성 있게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선언하세요. 별표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번성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별표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처럼 들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오래된 프로그램을 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매일의 반복과 여러분이 이 단어들에 담는 감정을 통해서 말이죠. 저도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름의 열기를 거의 견디지 못하는 낡은 양복 한 벌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제 다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 양복을 사는 것이었죠. 첫 시도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실패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개인적인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나는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존감을 제 안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제 새로운 자아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제가 경험한 것을 증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시각화 연습이 확언과 일관된 습관과 결합될 때 뇌 연결을 재프로그래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강렬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자신을 번성하고 자신감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볼 때 이미 이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계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는 또한 나는 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작은 정체성 변화가 건강한 재정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실패할 것입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연습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매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간단한 연습을 하기로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 카드에 3번 쓰세요. 별표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별표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세요. 두려움이 나타날 때, 의심이 들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소리내어 읽으세요. 단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 삶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흔한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월급을 받습니다. 겨우 청구서나 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별표 나는 명확하게 내 돈을 관리한다. 나는 책임감 있고 번성한다. 별표라고 확언하세요. 그리고 즉시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듭니다. 또는 어떤 일에 거절당했을 때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대신 별표 나는 회복력이 있다. 모든 아니오는 예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별표라고 확언하세요.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자신을 보는 이 새로운 방식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전에 저를 다르게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사는 삶은 내면에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절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거울에서 보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거두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배운 것은 이 여정의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함께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를 더욱 높이고 지금보다 최소한 1%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그리고 저와 함께 걸어가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